정감 넘치는 한식 요리의 정석을 보여준다. 구수한 황태와 국멸치로 깊은 맛을 한껏 끌어올렸다. 거기에 배추김치로 얼큰함을 더한 황태 김칫국과 바삭한 보리새우와 톡톡 터지는 날치 알의 기막힌 만남. 고소한 맛에 자꾸만 젓가락이 가는 감칠맛 가득 새우볶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효섭 셰프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효섭입니다. 자, 어서오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신효섭 셰프님에게 다양한 요리 노하우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요리 황태 김칫국입니다. 맞습니다. 네. 콩나물 김칫국보다 한 수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요리인가요? 네, 이 시원하면서 구수한 맛까지 더해지는데요. 네. 아침, 점심, 저녁 사실 어느 때도 잘 어울리고요. 네. 냉장고에 김치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만능 요리인 황태 김칫국 소개해 보겠습니다. 야, 이 황태하면 해독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황태 저도 그래서 냉장고에 항상 구비를 해두는데 저는 좀 조각조각한 거를 구비해뒀어요. 근데 황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이 황태채로 반찬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가시까지 다 제거된 상태의 황태를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 황태채도 있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는 국이나 약간 좀 포실포실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네. 좀 이렇게 두께감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선호해 주세요. 네. 근데 이 두께감 있는 것들의 문제가 이게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가시를 조금 손질해서 하시는 게 좋죠. 국물 요리할 때는 어떤 걸 쓰는 게 좋나요? 근데 아무래도 국물 요리 할 때는 좀 더 두꺼운 걸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황태가 좀 넓게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보통 황태 구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 주시고요. 네. 오늘처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두께감이 있는 황태포를 사용할 건데 이 황태포를 국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가시가 이제 걸리면 이렇게 막 박힌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요거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거죠? 네,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는요, 가시 제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없다 하시면 물을 살짝 묻혀주시는 것도 좋으신데요. 네. 먼저 자연스럽게 좀 촉촉해질 때까지 물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정말 나는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은 집에 뭐 지퍼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닐에 비닐에 넣고 물을 좀 넣고 좀 이렇게 비비듯이 해주시면은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여기에 이제는 가시를 한번 있는지 살펴보고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데 보면 굵은 가시들이 있어요. 네. 굵은 가시들이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마른 상태에서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촉촉해졌을 때 살짝 제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고르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살짝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면은요, 뭐 이렇게 약간 살짝 따끔 정도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깊게 만지지 마시고요, 살짝 만지면서 가시가 있으신 것들만 이런 식으로 좀 촉촉해진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시는 거죠. 일일이 다 뽑아줘야 되는군요. 네, 좀 장가시는 사실은 익으면서 훨씬 더 씹을 수도 있는데 좀 굵은 가시들이 가끔가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굵은 가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손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뭐 굉장히 위협적인 가시는 아니지만 또 이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나 이 이빨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좀 이게 치명상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요리를 또 그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셰프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좀 귀찮지만 요런 과정 이렇게 거치면요, 더 맛있게,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황태 김칫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재료부터 손질하실 건가요? 일단 아무래도 주 재료인 황태를 먼저 손질을 할 건데요. 네. 황태 가시는 제가 미리 조금 살짝 제거를 했는데 네. 조금 약간 마른 상태잖아요. 예. 이것들을 조금 촉촉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물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원래 좀 약간 숙성하듯이 봉투에 담아서 해주시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먼저 이 황태를 물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요. 바로 꺼내주세요. 너무 오래 있으면요. 수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빼신 다음에 이렇게 마른 데에서 꾹꾹 눌러주세요. 물에서 계속 해주시면은 계속 물을 먹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이런 물 한 번만 딱 흡수가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다시 짜서. 네. 야, 이거 맛있는 국물 빠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근데 그래서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많이 물에 오랫동안 넣으면 안 돼요.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자, 일단 한번 볶을 때 굉장히 좀 딱딱한 상태에서 볶으시면은요, 나중에 국물에 들어가도 그 딱딱함이 유지가 돼요. 황태 하면은 뭐니 해도 좀 살이 좀 포실포실하고. 맞아요. 좀 그래야 맛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에 한번 불려서, 네. 가볍게 불려서 꾹 짜시면은 바로 이렇게 살이 살아납니다. 바로 살아나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요, 아무래도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칼로 자르시면 굉장히 자르기가 힘듭니다. 가위를 가지고 그래도 한 입에 먹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딱 요 사이즈로 나온 황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딱 좋아요. 네, 그것도 이유가 있네요, 그런 것도. 네, 딱 먹기 좋은 사이즈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황태를 한 번씩 잘라서.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요, 네. 이 정말 육수, 원래 이 국이란 거는 육수가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육수가 좀 필요 없이 그냥 육수 재료를 다 넣고 같이 끓이는 방식을 할 거거든요. 오늘 따로 육수를 끓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래도 멸치의 그 감칠맛을 낼 줄 이 국육 멸치를 했는데 이거를 저는 같이 먹을 거예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지 않고. 네, 안에 내용물을 머리와 그리고 이 내장을 제거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머리와 똥을 다 제거해서. 네. 머리에서도 맛이 난다고 또 이제 머리 제거하지 말라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육수 끓일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같이 먹을 거거든요. 끓이다 보면은 멸치가 이게 좀 불면서 안에 있는 이런 머리에서 나오는 내장이 같이 막 떠다녀요. 맞아, 지저분하게. 그러면 보기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과감히. 네. 부잣집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좀 칼칼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좀 넣을 건데요. 네. 청양고추는 좀 잘게 다져서 이거는 물론 보기도 좋으라고 넣지만 이 국물의 그 칼칼함을 살리기 위함이라서 좀 작게 자를게요. 국물용입니다. 네. 그리고 자, 이거는 대파는 송송송 썰지 않고요.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반을 갈라서. 큼직하게 들어가나요? 네, 큼직하게 넣겠습니다. 오. 거의 황태랑 비슷한 사이즈로 네. 자르셨어요. 자, 이것도 보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양파를 좀 넣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를. 정말 이 강원도 횡계 이런 데 가면은 아침에는 황태해장국, 뭐 황태 김치국, 저녁에는 오징어, 뭐 더덕구이 이런 걸로 항상 든든하게 속을 채웠었는데 오래됐네요, 그래 보니까. 자, 양파까지 썰었고 이제 김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집에 있는 김치를 사실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신맛이 안 난다. 사실 그러면 국을 끓이면 정말 맛이 없잖아요. 그냥 짜기만 하죠. 맞아요. 그럴 때는 약간 식초를 좀 넣어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인데 네. 최대한 좀 약간 익은 김치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김치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오히려 신김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신김치가 사실은 국물에는 최고예요. 네. 자, 좀 익은 김치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제가 다 빼놨어요. 뭐 어머님들이 김치 담그실 때 무채도 넣으시고 뭐 파, 미나리 이런 것도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국이나 탕을 끓이실 때는 이 내용 소들이 떠다니면은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로 씻진 않았고요. 그냥 가볍게 안에 있는 재료들만
다 제거를 해놨습니다. 네. 자, 김치는 송송송 썰어서 준비해 놓을게요. 이 김치국이 사실은 집에서 정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뭔가 끓이기 어려울 것 같고 나는 맛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일단 그 김치만 잘 익힌 김치만 사용을 해주셔도 사실 이 요리는 굉장히 완성도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밑작업은 다 끝내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그 김치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자, 먼저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황태가 들어가는 거는요, 황태를 한번 볶아줘야지 사실 맛이 좋아져요. 마른 팬에 먼저 황태를 먼저 넣을게요. 황태가 먼저 들어가네요. 네. 자, 그리고 황태를 볶을 때 같이 또 멸치도 같이 볶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멸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비린내까지도 좀 없앨 수 있으니까요. 같이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볶을게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멸치입니다. 네. 보통 이제는 집에서 이제 북엇국 같은 거 끓이실 때는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딱 넣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참기름 넣으실 필요 없어요. 어. 없습니다. 아, 북어랑 황태랑 조리하는 법이 좀 다르군요. 네. 이 강한 불로 하셔도 되고요. 일단 수분을 머금고 포실포실하게 된 황태를요, 살짝 익으면서 약간 겉은 살짝 익게 볶아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기름 없이. 네. 황태가 또 칼로리도 낮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굉장히 맞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은 재료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보양식이에요. 맞아요. 황태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이 황태 살을 사실 북엇국에 이런 거 하면 정말 섭취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물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오늘 육수가 필요 없다고 한 게 지금 육수를 내줄 재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 물을 부어줄게요. 자, 이제 좀 국물이 아무래도 저희가 황태가 들어갔잖아요. 황태가 들어가면은 국물이 약간 뽀해지거든요. 네. 뽀얀 국물이 나올 때까지 좀 끓여주도록 할게요. 몇 분이나 끓여줘야 될까요? 그래도 한번 끓기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는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10분 정도. 네. 야, 이 두 가지 재료 향이 굉장하네요. 네. 사실 이렇게 먹으면 뭐 황태국이니까 이렇게 드셔서 간만 해서 드셔도 좋고요. 네. 저는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김치국이잖아요. 예. 근데 김치를 일단 먼저 넣어줄게요. 네. 김치를 넣고. 아주 잘게 준비하시진 않으셨네요. 네. 큰 사이즈가 있게. 아, 김치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김치가 좀 들어가줘야 그래도 김치국의 맛이 좀 나는데요. 네.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김치국물 있잖아요. 예. 이 김치국물을 좀 넣어야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김치국물입니다. 네. 이 김치국물을 한 반 컵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게 없을 땐 옆집에서 얻어오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다른 김치국물 넣으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 깍두기 국물이라든지 뭐 열무 국물이라든지 그런 거 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푹 끓이는 게 저희가 찌개가 아니라 국이잖아요. 그래서 푹 끓일 필요까지는 없고요. 김치가 좀 익어서 살짝 맛을 낼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를 넣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치국의 색깔이 싹 나옵니다. 고춧가루. 야, 이거 오늘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감칠맛을 내줄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자, 제가 그리고 국물 낸다고 했잖아요. 네. 국물에 늘 칼칼한 맛을 낼 이 청양고추 반 개 썰어놓은 거를 지금부터 넣으세요. 네. 같이 넣고 이제 끓일 겁니다. 뭐 좀 출출하실 때는 여기다 이제 소면 같은 거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야, 그것도 끝내주겠네요. 네. 자, 그리고 단맛을 내줄 양파도 함께 넣어서 같이 끓일게요. 김치국이라고 해서 좀 맑은 국을 생각했는데 재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는
드셔보시면 이제 아무 맛이 없죠. 약간 김치만 맛나요. 김치 국물 맛만 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사실 뭐 이것저것 넣으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액젓으로만 간을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그 뭔가 그 깊이가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치의 맛이 싹 잘 올라옵니다. 액젓이에요. 네. 자, 액젓을 좀 넣어주고 나중에 간이 부족하면 좀 더 넣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이면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취향에 맞게끔 뭐 콩나물 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다른 것들을 좀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만 끓이셔도 굉장히 시원하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김치국을 드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김치가 좀 덜 익어서 약간 산미가 좀 부족하다 싶으실 때는요,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식초를 딱 한 큰술만 마지막에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김치 자체에 산미가 모자라도 이렇게 그렇죠. 해도 맛이 나는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물 이렇게 식초가 넣은 다음에 한번 네. 살짝 끓여주시면은 훨씬 더 이 신맛이 살짝 날아가면서 더 잘 어우러지니까요. 만약에 김치가 익지 않았다 하실 때는 식초 한 큰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어요. 자, 한번 담아볼까요? 네. 자, 한번 담아볼게요. 네. 칼로리도 높지 않고 시원하면서 네, 몸에도 좋은. 여기다가 소면도 좋잖아요. 예. 수제비 있죠, 수제비. 수제비. 수제비를 좀 넣는 것도 그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소금만 추가하면 될까요? 사실 간은 똑같이 가셔도 되는데 조금만, 아주 조금의 간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황태 김칫국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황태 김칫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황태포를 담가 살짝 적신 뒤 물기를 짜주세요. 그런 다음 황태포는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국멸치는 머리,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청양고추는 잘게 썰고 대파는 반 갈라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익은 배추김치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황태포, 국멸치를 넣고 볶다가 물을 붓고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배추김치, 김치국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청양고추, 양파, 멸치액젓을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식초, 대파를 넣어주면 황태 김칫국이 완성됩니다. 자,